혼자 있는 것에 대한 공포는 너무 뿌리 깊어서 인간은 늘 안전하게 누군가와 같이 있는 걸 택합니다. 혼자 있는 것이 가혹한 형벌인 것처럼 홀로 있는 걸 혐오합니다. 혼자 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스스로에 대한 발견과 성장의 기회를 배제하면서 나이 들어갑니다. 천국에는 가봤지만 내 자신에게는 가본 적이 없어요 라는 노랫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침묵은 사유를 포함하고 사유를 하게 되면 자신을 직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침묵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다른 사람을 알고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려면 우선 자신을 알고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겨야 됩니다. 자신의 길을 찾으려면 자기부터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자기가 소유하지 않은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 외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있기를 받아들이고 마주하다 보면 그게 나를 해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제가 지금 제 일의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왜 안 올리냐고 잔소리하는 사람도 없고 대부분을 혼자 생각하면서 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도 혼자 갑니다. 저는 여행을 할 때 어딜 가고 뭘 할지 조율하는 걸 싫어합니다. 신경 쓸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자신에게 완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에노 공원에 도착을 했더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일정이고 나발이고 갑자기 여기서 하루 종일 있거나 해버립니다. 3끼 연속으로 스시를 먹거나 3끼 연속으로 라멘만 먹기도 합니다. 재미없는 미술관에 들어가면 꾸역꾸역 2시간 동안 구경하는 게 아니라 그냥 5분 만에 나와도 됩니다. 일본까지 와서 맥도날드를 간다고 욕 처먹을 일도 없고 그냥 가서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이런 것들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이기적으로 보이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유튜브도 선한 영향력이고 나발이고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사회 정의와 공익을 위해 유튜브를 하는 걸 기대하셨다면 구독을 취소해주세요. 전혀 착하지도 않고 나쁜 생각도 많이 하고 무슨 일을 당하면 복수를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의식적으로 저 빈도를 줄이려고 노력할 뿐이지 저는 그냥 그저 그런 인간입니다. 이야기가 좀 샜는데요.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 보면 감각에 방해를 받습니다. 대화가 무의미하게 흐르면 뭔가 기분이 안 좋고요. 고독은 우리의 인지 기능을 차단하고 현재 경험하고 있는 것을 더 생생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고독한 상태는 침묵의 상태입니다. 침묵은 그 자체로 치유력이 있습니다. 온전한 몰입을 위한다면 타인은 불필요한 요소입니다. 저는 혼자서 노력할 때가 좋습니다. 타인과 함께하는 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어를 공부할 때 단어를 외우는 주체가 타인인가요? 화장품 포뮬러를 공부하는 주체가 타인인가요? 살다 보면 한 번은 지독하게 외로운 시기를 경험할 텐데 당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이 외로운 건 당연한 겁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자신보다 잘 이해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연히 만난 생면부지의 인간이 내 성장에 관해서 나보다 더 깊게 생각할 경제적 유인이 있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늘 혼자입니다. 굉장히 독립적인 존재입니다. 외로움이 지닌 매력적인 점은 자유입니다. 외롭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고 세속적 목표도 이루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과 대화를 하다 보면 나와 친해지고 나를 더 깊게 이해하고 나라는 친구가 생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꽉 찬 느낌이 듭니다. 외로움을 건강하게 받아들이면 혼자 있는 시간도 행복해지고 그럴 때 비로소 가족과 친구와의 시간도 행복해집니다. 즐기지 못하는 외로움은 내면의 소중한 것들을 전부 앗아갑니다. 인간은 어차피 아무리 멀리 여행해도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전부는 내 자신입니다. 행복해지는 확실한 길은 자기 안에서 흔들림 없는 가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그 가치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 자신의 만족을 위해 타인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사람은 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결정해야만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 나만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물론 반사회적 인간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저처럼 찐따처럼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율루카스는 저렇게 사는구나 하시면 됩니다. 혼자인 사람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 자신만의 공간으로 돌아가 편안한 상태로 하루의 고생을 씻어내고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자신을 위해 조성해 놓은 특별하고 개인화된 세상을 즐기고요. 저는 언제나 혼자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주위에 찾아갈 가족과 친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그 사람들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혼자 가는 사람은 오늘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와 함께 여행하는 사람은 상대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누군가와 함께하는 경험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굉장히 설레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공허함에 익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공허함을 느낍니다. 그냥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다는 게 운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나를 입증하고 내가 뭔가 가치 있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닌지요.
현대인은 대부분 바쁜 척을 합니다. 내 시간은 빈틈없이 짜여 있고 전화벨 소리와 카톡이 멈추질 않으니까 너는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해야 돼 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물론 실제로 바쁜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바빠야만 한다는 무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바쁜 것과 생산성은 큰 관련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지 여러분을 논쟁에 초대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그냥 존재하는 것도 엄청난 일입니다. 후회나 죄책감을 견뎌야 되고 공허함을 견뎌야 되고 실망, 슬픔, 혼란, 절망 같은 감정에 직면해야 됩니다.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자신의 삶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자식을 낳지 않은 사람들도 이해를 합니다. 자식이 인생이라는 것을 겪고 존재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파서 볼 수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낳고 싶습니다.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지는 않은 것 같고 삶은 행복한 일이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건 고독 그 자체가 아니라 고독이 제게 주는 기쁨과 편안함입니다. 고독은 수단일 뿐이지 목적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독을 즐기는 건 절대 정답은 아니고 여러 정답들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고독은 자신에 대해 깊게 생각하게 하는데 사람에 따라 자신을 마주하는 게 너무 힘들 수도 있거든요. 오죽하면 내가 만약 내 자신을 안다면 도망가 버릴 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저부터가 제 어둡고 추악한 면을 마주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자신과 대화할 때 느껴지는 편안함도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이 간절히 듣고 싶어 하는 말을 자신만큼은 들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누구에게 듣는 것보다 진심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으면 그만이라고 봅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조금도 믿지는 않지만 그 자체가 존나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이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의 존재도 믿지 않지만 신을 믿는 것도 전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행위를 통해 마음이 편해지고 효용이 있으면 그걸로 된 겁니다. 제 눈에는 개독견이 어쩌고 하면서 어떻게든 신 같은 건 없다고 설득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해 보입니다. 당사자가 믿는 게 좋다는데 왜 저러나 싶고 그냥 시간 만나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같은 이유로 하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협박하는 놈들도 싫습니다. 제가 신이라면 나를 안 믿는다고 지옥에 보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니 나처럼 악하고 이기적인 놈도 고작 저딴 이유로 지옥을 보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하다못해 절대선의 정점에 있는 하나님이 자기 안 믿었다는 이유로 착한 사람을 지옥에 보낸다면 그걸 신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신이라면 살인이랑 음주운전을 300번 하고 나를 믿는 사람보다는 비록 나를 믿진 않지만 전과가 하나도 없고 배려와 따뜻함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더 기특할 것 같습니다. 이야기가 또 샜네요. 방해물이 거치면서 현재에 살고 있다는 기쁨이 생기면 뭔가 생산적인 생각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개를 보다 보면 자식을 제외하고 완전한 사랑에 가까운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동물병원협회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0%가 자기가 키우는 개를 구하기 위해 목숨도 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33%는 그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했고요. 13%마저도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다고 했습니다. 있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꼭 돈이나 능력, 외모가 아니더라도 좋은 성격도 조건이고 나를 사랑해주니까도 조건이고 가족이니까도 조건입니다. 심지어 부모-자식 관계에서도 첫째, 둘째, 셋째에게 느끼는 사랑의 크기가 모두 같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넘쳐나고 결국 자식이 지닌 조건이 각자 다른 겁니다. 그게 외모든 성격이든 부모가 체감하는 사랑의 크기에 미세하지만 영향을 주는 거죠. 물론 위에 나열한 조건을 보는 것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조건은 사고로 사라질 확률도 매우 낮고 나름 순수한 조건에 속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개도 인간이 자신에게 밥도 주고 재워줄 정도로 생명을 좌우하는 압도적인 존재니까 절대 복종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렇다고 개가 조건적이라면 싫어하진 않잖아요. 조건을 보며 좋아하는 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신을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와 인간의 다른 점은 개는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독 이야기를 하다가 개 이야기까지 하고 있네요. 글을 쓰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도 이제 28살인데요. 이 정도 나이를 먹으면 친구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지만 자기 이외에 그 누구도 고치려 들지 않는 것이 진정한 친구가 되는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속 누구를 고치려고 드는 주제넘는 습관이 있었는데 과거를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한동안 혼자 있으면서 느끼는 건데요.
혼자 있는 것이 혼자이기를 원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노르웨이 출신의 어떤 여배우는 뉴욕타임즈 기자에게 때때로 혼자일 때 외로움을 느끼며 잠에서 깨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게 더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저분의 말은 믿습니다. 비단 혼자라고 해서 사람이 외로워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생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사랑을 주는 법도 모르고 인간관계가 아예 없는 삶이 사람을 외롭게 만드는 거죠. 바람직한 관계의 형태는 상대방의 인생을 살아주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건강한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자기답게 사는 걸 허용하는 거죠. 같이 살면서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혼자입니다. 우정도 변하고 친구는 만남이 끝나면 떠납니다. 자식들은 결혼하면 집을 떠나고 연인들도 열정이 식으면 발길을 돌리고 영원히 지속될 거라고 믿었던 서로에 대한 맹세도 대부분 깨집니다. 꼭 인간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사고나 질병으로 눈 깜짝할 사이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함께 지내는 경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공간이나 시간을 누군가와 한 번도 공유해보지 않은 사람은 심각한 장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운 건 둘째치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으로 자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자기가 자기중심적이라는 사실조차 자각하지 못하지 않을까요? 애초에 공존해본 적이 없으니까요.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꼭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가족이라는 울타리에서 사회를 경험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고아들이 이기적인 경향이 있는 건 그 아이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구조적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부적인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행복의 본질은 나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가사가 있는 음악을 듣지 않는데요. 집중이 잘 안 돼서도 있지만 언제나 그 순간이 주는 느낌에 완전히 몰입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물론 피아노 연주 같은 건 틀면서 볼 때도 있습니다. 그 정도는 잘 읽히더라고요. 가사가 있는 음악을 들을 때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음악에 몰입합니다. 인생의 덧없음을 인정하다 보면 현재 속에 머무르기 위해 소중한 매 순간에 집중하게 됩니다. 공원을 걸을 때는 의식적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발걸음을 음미합니다. 흙을 밟을 때의 부드러운 감촉, 풀을 밟을 때의 푹신한 감촉, 따사로운 햇살, 티 없이 맑고 화창한 하늘, 시원한 바람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오직 지금 이 순간에 몰입하고 음미합니다. 무엇인가 영원하다고 믿을 때, 사물이나 생물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유지하려고 할 때 진정으로 행복한 삶과는 점점 단절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뭐든 사라진다고 믿어야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그나마 좀 줄어듭니다. 맞다. 삶이 끝나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꼭 말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고맙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 고생했어요, 잘했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등등 많습니다. 저는 사업에 제대로 도전해보지 못한 것도 물론 후회될 것 같지만 저런 것들이 제일 후회로 남을 것 같습니다. 화해할 기회를 다 써버린 사람들처럼 안타까운 게 또 있나 싶습니다. 물론 마지막 순간엔 그 누구도 후회를 피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덜 고통스럽냐의 차이죠.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남자들은 극심하게 외로울 때 내가 사랑이 필요한 건지 누군가와 자고 싶은지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후자를 전자로 착각하면 당장 나부터가 혼란스러워집니다. 애정심리의 고전적 입문서인 The Road Less Traveled에서는 남녀 관계에서 사랑하는 상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성적 동기 유발이 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생물학자들이 인간의 사랑을 종족 보존의 유전자가 우리의 정신을 교란시키는 것, 종을 지속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속임수라고 표현합니다. 저런 생물학적 진실에 과하게 매몰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저들이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진정한 사랑은 육체적 조건을 초월해서 상대방의 내면 세계에 매료되고 자신과의 차이를 의도적으로 유지하고 보존하는 것에 있는 게 아닐까요? 나한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데도 상대의 목표나 정체성의 희생을 요구하는 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누군가를 바꾸려고 했던 게 제일 후회됩니다. 그나저나 풍경이 정말 예쁘네요. 저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좋은 풍경을 보거나 좋은 감각을 느껴도 그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풍경의 아름다움을 같이 느껴주고 감탄의 말로 입증해주면서 그 가치를 높여줄 사람이 없으면은 그게 무슨 의미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공원을 걷다가 바이올린 연주에 매료된 적이 있는데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그 아름다운 연주를 함께 들을 사람이 있고 없고가 아닌 제 자신이 경험하고 느끼는 것에만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퍼즐입 솔리티드의 저자 레이 안드레는 집안을 감각적인 장소로 만들라고 권장합니다. 환하고 향기가 감도는 촉감이 뛰어나고 정서적으로 자극을 주는 가구나 장식품으로 채우라고 합니다. 매일 경험할 수 있도록 신체적,
정서적으로 멋진 환경을 창조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감미로운 환경에서 자신과 사랑을 나누기가 쉬우니까요. 저는 미니멀리즘을 하고 있어서 오브젝트 같은 걸 채워 넣으라는 말은 공감이 잘 되지 않지만 집 자체를 내 취향으로 만들어야 행복하다는 건 동의합니다. 저는 요즘 대화하는 사람의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장점이 보이지 않으면 어거지로 칭찬을 하진 않지만 아무런 장점이 없는 사람은 경험상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타적이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 소린가 하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든 장점만을 찾다 보면 내 자신을 볼 때도 단점보다는 장점이 보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자신을 좀 더 따뜻한 시선으로 봐주게 됩니다. 저는 그런 습관만으로도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확률을 줄여준다고 믿습니다. 사실 누구나 정말 혐오하는 자신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혐오하는 자신의 모습을 별도로 분리해서 가만히 지켜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칼로 찌르고 싶을까요? 아닐 겁니다. 막상 보면 뭔가 안쓰럽고 불쌍해 보일 겁니다. 어쩌다가 저렇게 된 건가 싶을 거고, 잘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을 것 같고, 유전적, 환경적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차마 찌르지는 못할 겁니다. 챙겨주고도 싶고 이런 좋은 길도 있다고 가르쳐주고 싶을 겁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자신을 대해주면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게 공부도 하고 방법론도 찾고 누군가에게 따뜻함도 베풀면서 점차 자신을 사랑하도록 바꿔주면 됩니다. 저는 사람을 잘 안 만나는 대신에 전화를 하거나 장문의 글을 써서 톡으로 보냅니다. 친구를 기분 좋게 해주고 싶다면 사실 대단한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전화해서 너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면 됩니다. 더 시간 뺏을 것도 없이 그것만 물어보고 진심을 담아 응원 한마디 하고 끊으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받는 만큼만 줍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선물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단순한 전화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단순화는 우리 삶의 질서와 명료함 그리고 목적을 가져다 줍니다. 단순화한다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단순화를 해야만 생산성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함이 없으면 우리는 거대한 복잡성에 압도되고 맙니다. 저는 쇼핑을 잘 안 합니다. 선물은 많이 하는데 제 자신을 위한 물건은 별로 소유하지 않습니다. 옷과 화장품마저도 제가 직접 만든 것만 씁니다. 뭔가 새로운 물건이 집에 하나 들어올 때마다 복잡성이 추가되고 프랙탈 지수가 올라갑니다. 필요 없는 사소한 것들을 돌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나는 하루하루를 내가 가진 것 중에 최고로 마음에 드는 걸 바르고 입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그날그날 가장 최고의 옷을 입어야 되고 가장 최고의 화장품을 발라야 됩니다. 저는 제가 만든 제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다양한 옷과 화장품을 시도하는 사람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이상한 걸 수도 있습니다. 저는 타인들과 함께 있을 때도 즐겁고 그날 유난히 함께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혼자 있는 게 즐겁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만남이 아니면 전부 거절합니다. 모든 업무는 텍스트와 유선으로 처리합니다. 자연에서 받는 자극은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곡선을 그리며 늘어져 있는 벚꽃 나뭇가지들, 햇살을 받으며 익어가는 식물들, 비 오는 날에 젖은 땅에서 올라오는 냄새들도요. 고독 속에서는 아주 작은 행동도 강렬한 즐거움으로 물듭니다. 집안일같이 사소한 것들에서도 행복을 느껴요. 고독은 삶의 본질과 완전한 관계를 맺게 해줍니다. 미디어를 봐도 주인공들은 짝이 있습니다. 돈키호테와 산초 판사, 크루소와 프라이데이, 배트맨과 로빈, 델마와 루이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타인을 통해 자아를 실현한다고 믿도록 자랐습니다. 물론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단시간에 만나고 느낀 게 있는데요.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상대가 듣기 싫어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고집을 부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무슨 선민의식이 있었던 건지 주제넘는 말을 많이 한 것 같네요. 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너는 분명 천국에 갈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신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그래 무로 돌아가든 말든 따뜻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하지 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건 너무 비겁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누구의 것도 아닌 자신의 진실을 믿어야 행복합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줄 사람이 없다면 자신에게 그 말을 해줘야 될 정도로 우리는 자신의 신념대로 사는 게 행복합니다. 저는 이걸 몰라서 여태까지 인간관계가 힘들었습니다. 저처럼 살지 마세요. 저는 요즘 그렇게까지 바쁘지 않습니다. 투두리스트를 굉장히 압축시켜놨거든요. 과도하게 할 만한 가치가 없다면 그 일은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할 정도로 관심 있는 일이 아니라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계속 무언가를 소거하는 데에 집착합니다. 누군가는 참 별거 없는 운영이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별거 없는 운영이 마음이 편합니다. 고정비가 비대해질수록 영업이익이 깎여나가는 게 싫고
사람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 자체가 적성에 맞지 않아서 능력도 중요하지만 정말 착한 직원만 곁에 둡니다. 어차피 제가 가르치면 됩니다. 지금도 한 명 가르치다 보니 이제 스스로 유튜브 채널도 만들고 일일 1영상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성은 제가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돈을 버는 것도 행복하자고 버는 건데 불편한 직원과 엮여서 불편한 상황을 굳이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살다 보면 슬픔에 빠진 누군가를 위로해 줄 일이 많은데요. 저는 불과 일주일 전까지 너 기분이 어떨지 알 것 같아 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대충은 알 수 있어도 그 사람의 기분을 정확히 아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런 위로를 잘 안 합니다. 그냥 힘들었겠구나. 내가 뭐 도와줄 수 있는 건 없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줍니다. 이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제가 물건을 버리고 집안 정리를 하는 게 취미인 건 재미있어서도 있지만 그날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 삶을 스스로 마감한다는 게 아니라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제 잡다한 물건들을 치우는 건 결국 가족입니다. 민폐를 끼치는 게 싫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산다고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산 같은 것도 어떻게 상속을 할 거고 어떻게 투자하는 걸 추천하는지 미리 남겨놓습니다. 가족들이 안 그래도 내 죽음으로 정신적 스트레스가 극심할 텐데 그 힘든 상황에서 나 대신 어떤 결정을 내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모를 분쟁도 막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은 돈 좋아하는 저와 다르게 딱히 욕심이 없지만 사람 일은 또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런 준비를 미리 해두면 삶을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인의 25% 미만이 사망 후 처리 방법을 글로 남긴 걸 보면 다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최근 장례식에 갈 일이 많았는데요. 생각이 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잃은 사람에게는 그냥 상심이 크겠어요. 이런 말이 제일 나은 것 같습니다. 고인도 너가 비통해하는 걸 원하지 않을 거야. 슬퍼하지 마. 이 정도면 호상이야. 장수하셨어. 주제 넘게 이딴 소리를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존나 슬픈 거지. 그래도 저는 제 가족들이 너무 슬퍼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무덤에 찾아오는 것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애초에 작은 비석조차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화장해서 바다에 뿌린 다음에 그냥 개인의 인생을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슬퍼하기에는 삶이 너무 짧습니다. 저도 제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면 물론 일상생활도 안 될 정도로 슬프겠지만 슬픔보다는 그분들이 있어서 참 행복했다는 생각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어차피 육신의 존재가 사라져서 상호작용을 못할 뿐이지 그분들의 본질은 여전히 제 기억 속에 살아 있습니다. 어차피 인간의 본질은 육신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적과 가치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육신이 멈췄다고 본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죽어도 이 영상은 남아있고 어차피 사람들은 제 육신이 아니라 제 생각을 좋아해줘서 구독을 한 것이니 앞으로 생각이 업데이트가 안 되어서 조금 아쉬울 뿐이지 어마어마한 상실감을 가질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제가 꼭 죽을 사람처럼 말을 하네요. 저는 매우 건강하고 죽을 생각이 조금도 없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죽음이라는 주제를 회피하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회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선순위에 의문을 가지게 하고 미뤘을지도 모르는 일들을 하게 만드는 건 부차적인 이유입니다. 그냥 피할 수 없으니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간절히 바라는 게 있다면 제 부모님보다는 제가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것만큼 견디기 힘든 슬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고독을 이야기하다가 죽음까지 왔네요. 고독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